자, 우리 저번 시간에 to 부정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to 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번 시간은 일단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랑 또 어떤 경우? to가 to 부정사로 쓰이는 경우, 이 두 가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웠다, 그치?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완전 쓰임이 다르니까. 자, 일단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특징? 일단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뭐가 온다? 동사 계속 강조했지. 원형이 온다는 거. 이게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라 했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치사 본래의 뜻인 어디로 뭐뭐에게 같은 전치사의 뜻을 이건 해석을 해야 되고, to 부정사는 오늘부터 배울 방법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치? 오늘부터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배웠던 용법이 있었지? 명사적, 형용사적, 또 뭐? 부사적, 용법.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줄 거니까 선생님이 따라오면 돼. 어렵진 않아. 오히려 저번 시간까지가 어려웠어. 왜? 선생님 영어의 문법의 90%를 여러분 머리 때려 박은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스텝업이 크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겠지만, 오늘은 다시 이제 백워드라는 아주 쉬운 해석 법칙에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쉬워집니다. 단지 백워드 법칙을 따라가는데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방식으로 해석만 하면 자동 다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는 거, 그것들을 한번 가지고 갈 거고, 그 중에서 오늘은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하진 않을 거고,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만 같이 짧게 다뤄볼 거야. 그 전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엄청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댔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돼야 돼. to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to 부정사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워드를 적용하기 전에 일단 이게 to 부정사인지 전치사 to인지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 설명해줬던 뭐에 따라서, 그렇지,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to 부정사는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이걸로 구별하는 거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프랙티스로 나눠줬던 문제들이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to가 전치사인지 아니면 to 부정사로 쓰인 건지 구별하는 문제부터 연습을 시켰다, 그지?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표시돼야 될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앞의 경우는 to 다음에 travel이라는 동사의 원형이 왔죠? 여기는 두 번째 거, 뒤에 to는 제주 아일랜드라는 명사가 왔다, 그지? 그래서 앞에 거는 to 부정사로 쓰인 거고, 뒤에 거는 뭐? 전치사로 쓰인 거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to 다음에 park, 공원이라는 명사가 왔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자, to 다음에 it라는, 그렇죠, 동사가 왔으니까 to 부정사로 써야 된다. 마지막 5번은 to 다음에 뭐가 왔어? we라는 대명사지,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 이렇게 전치사와 to 부정사로 쓰인 to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된 거야. 백워드를 다시 돌아가. 백워드로 다시 돌아가면 너무 쉬워진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같이 한번 가보자. 오늘 배울 것은 형용사적 용법. 자, 이 용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단 형용사가 뭔지 이 녀석부터 알아야겠다, 그지? 형용사는 우리가 뭘 형용사라 불러?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뭐 해주는 단어, 꾸며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지. 어떤 녀석과 연결돼서 나올까? 바로 명사와 연결돼서 나오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반드시 명사가 오는 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는 거야. 왜? 이거를 이 친구가 뭐 해줄 거니까 이렇게 꾸며줄 거니까.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 뭐야? 백워드. 뒤에서 앞으로잖아.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을 뒤에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친구가 앞에를 꾸며주게 돼 있다. 가끔 착각하는 친구 있어. to 다음에 명사?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그러면 to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이거 수식,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 전치사 to. 따라서 그가 아니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판단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알았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이 중요하지. 해석은 뭐뭐 하는, 보통 뭐뭐 할이라고 해석해주면 거의 95%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좀 더 해석이 쉽고, 물론 이렇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 알려줄 거야. 한번 보자.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엄청 쉬워. 방금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예문이 짱이지. 예문을 보면 너무 쉽습니다. 봐봐. 자, to 다음에 제일 처음 우리가 같이 파악해야 될 건 이게 to 부정사인지를 봐야 돼. 여기는 to 부정사 아닌 게 없겠죠? 물론 없겠지만 다시 본다면 to 다음에 study라는 동사가 왔잖아. 그치? to 부정사 맞네.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 좋았어. place라는 명사가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네. to 부정사. 딱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친구가 앞에 걸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수식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수식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자그마한 팁, 약간의 팁인데, 영어를 해석할 때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뭐 동사를 중심으로 끊어요, 전치사를 중심으로 끊어요, 이제 끊는 건 잘하거든요. 이제 빼고 더 법칙 빼고 가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딱 끊기니까 이만큼 따로 해석하고, 이만큼 따로 해석하고, 이만큼 따로 해석하고,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해석은 절대로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 그지? 왜? 이 to라는 뜻도 뜻이 어떻다고 했어? 그래, 전치사 to만 해도 뜻이 몇 개인데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할지 내가 앞에 거 두 개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해석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리얼 팁인데, 반드시 해석할 때 끊고 나서도 이 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둘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라는 느낌을 가야 돼. 그래서 끊어진 두 부분을 항상 보면서 두 개의 일을 연결짓겠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약간의 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o 부정사라는 걸 알았고 앞에 place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꾸며준다 했잖아. 수식해준다 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 이건 뒤에서 앞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소인데 어떤 장소? 공부할 장소. 선생님이 아까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 이런 거 붙여주면 해석이 깔끔하게 된다고 했지. 장소인데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생각.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 to 다음에 read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오케이, to 부정사. 근데 앞에 뭐가 왔어? 그래, book이라는 명사가 왔잖아. 오케이, 형용사적 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그죠? 읽을, 뭐뭐 할, 읽을 책.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봅시다.
여기도 to 다음에 waste라는 동사가 왔다. 그지? to 부정사 오케이. 근데 앞에 뭐가 왔어? 그래, 명사가 왔네. 그러면 역시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수식할 건데, 자, 시간이 없대. 근데 어떤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낭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No time. 시간인데 어떤 시간? 낭비할. 그 다음 거 가보자. 이제는 투부정사는 설명 안 할게. 투부정사 앞에 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어. 명사가 되죠? 그러면 어떤 건데, 어떤 거라는 거야? 마실 어떤 것이라고 해석된다. 마실 어떤 것.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 제일 처음 스튜디오스들이 처음에 돌면서 음료 제공하잖아. 그때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딱 이 말밖에 안 돼. Something to drink. 앞에 거도 안 붙입니다, 여러분. 마시랬던 것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뭐 마실래? 이렇게 물어본 거겠지. 근데 거기에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쓰고 있다. 다음 5번도 봐보자. 5번은 자 투부정사 앞에 역시 뭐 family라는 명사가 없더지. 그러면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라는 거야? 부양해야 할 가족, 뭐뭐 할 가족, 부양할 가족.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일? 해야 할 일. 똑같이 친구인데 어떤 친구? 그녀를 도울 친구. 음식인데 어떤 음식? 나중에 먹을 음식. 그 다음 똑같죠? 이유인데 어떤 이유? 걱정할 이유. 뭐뭐 할, 걱정할, 해야 할 일. 전부 할. 그 다음에 기회인데 어떤 기회? 말할 기회. 전부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문장 속에서 보니까 든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뭐라고? 오케이. 투 부정사 앞에 뭐가 오는지를 봐라. 투 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는지를 체크한다. 명사가 오면 무슨 용법이라고 판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지?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이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꾸며주듯이. 근데 그 꾸며주듯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더 편하다는 거야. 장소인데 어떤 장소? 그러면 두 개를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다. 자, 그러면 방금은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지 투부정사하고 명사 그 부분만 떼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이제 이걸 백워드 법칙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지. 보여줄게요. 정말 쉽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도대체 왜 이리 쉬울까? 일단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끊는 거 변함이 없겠죠. 그 다음 전치사를 기준으로 끊자고 했지.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고, 항상 주어를 먼저, 그 다음 뭐 뒤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to 부정사로 쓰였고 앞에 way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해 주자만 조심하면 된다. 어떻게 해석하죠? 요렇게. 물론 꼭 이걸로만 가지는 않겠지만 보고 형용사적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듯이 하는 거야. 한번 가봅시다. 나의 누나는 수학 문제를 풀 쉬운 방법을 찾았다. 풀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 나오면 쉬운 방법인데 어떤 방법? 풀 방법. 이렇게 하면 연결을 시키실 수 있겠죠. 자, 이게 백워드 법칙 똑같아. 앞에 배운 것처럼 뒤에서 그냥 앞으로 오는 거는 변함이 없다. 단지 투부정사가 있을 때는 투부정사처럼 해석해주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것도 볼까? offer라는 동사 to 갑시다. 학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인데 어떤 기회라고? 배우는 기회. 계속 갑시다. 동사 to. 이 귀여운 장난감을 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충분한 돈인데 어떤 돈? 살 충분한 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계속 갑시다. 똑같죠? 자, 이건 there is 구문이 있는 거네. 자,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문법적 요소가 있지? 내가 배웠겠지만 there is 또는 there are라는 구문은 간용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간용적인 문구라고 하죠. 왜 이게 등장했냐면 주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주어 it을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가주어 it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뜻만 쓰면 되는데 사실 이건 있다라는 건 공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it이라는 가주어가 아닌 there이라는 가주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라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동사가 여기 있어서 백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해석은 생략하고 학교에는 따라야 할 많은 안전규칙이 there is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 조금 응용형 어떤 응용이 되냐면 자 지금까지는 to 부정사 뒤에 따로 선생님이 끊어주는 게 없었는데 5번 보자. 5번부터는 동사를 중심으로 끊고 to 부정사를 중심으로 끊었는데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전치사가 나오니까 또 끊어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to 부정사 뒤에가 끊어봤자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to 부정사 부분도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 1, 2,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지. 이런 경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지. 백워드 법칙 그대로 가는 거야. 왜? 백워드는 항상 주어를 먼저 해석한다고 했지? 그 다음 뭐? 그래 뒤에서 내가 앞으로야. 따라서 to 부정사 뒤에 부분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앞에 알려준 전치사 기준으로 끊어. to 나오면 to 부정사 중심으로 끊어. 끊고 나서 주어 먼저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가질 큰 집을 샀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 다음 부분도 봅시다. has 그 다음에 desire 이렇게 된다 그지? 그녀는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강한 욕구인데 어떤 욕구? 마스터하고 싶어하는 욕구.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 prepare 계속 갑시다. 올해 달성하고 싶은 wish 리스트를 준비했다. need a plan to 계속 가자. 똑같다 그지? 여기서는 뒤에 전치사 없으니까 끊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각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의사는 우리한테 뭘 줬어? 좋은 advice, 충고나 조언 같은 걸 준 거죠. 뭐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넘어갑시다. 자, 똑같죠? 민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절한 친구를 갖고 있어. 친구인데 어떤 친구라고? 들어줄 친구. 자, 이게 응용사적 문법을 해석한 거고 조금 더 길어진 문장들도 보여줄게.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해봐야 여기는 뭐 사실 전치사 하나 정도 더 들어왔네. 앞에서도 이건 연습했지 그지? 한 문장만 해보자 이건. 그녀는 겨울에 입을
따뜻한 자켓을 가지고 필요로 해. 이렇게 될 때고, 그걸 뭐 전치사가 2개 정도 더 늘어난 친구들이 있는지 봅시다. 6번 같은 거 한번 보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해보는 거야. 연습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도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먼저 끊는다. 그 다음 to,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at. 자, 1, 2, 3, 4, 5, 6. 투부정사 뒤에가 여러 개 했다고 고민할 필요 없다 했지. 다만 투부정사인 걸 파악하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적으로 나는 해석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보자. 우리는 도서관에서 시험을 위해 공부할 작은 방을 찾았어. 방 있네? 어떤 방? 공부할 방. 그 다음 문장도 봅시다. 동사 중심으로 끊고 투부정사 in 전치사 2개가 나오네요. 고민할 거 없어. 그녀는 뒤로 가는 거야. 그녀는 그녀의 교실에서 아침에 마실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차인데 어떤 차? 마실 차. 항상 이렇게 생각해. 2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부드러워져. 그 다음 똑같죠? 전치사가 2개 나왔지만 고민할 거 없죠. 나는 겨울에 소파에서 사용할 부드러운 담요를 샀다. 그 다음 웨이르인. 자, 갑시다. 요렇게 전치사 여러 개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는 그녀의 생일에 그의 엄마에게 줄 멋진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인데 어떤 카드? 엄마한테 준 카드. 마지막. 자, 이렇게 가봅시다. 엄마는 버스에서 친구들하고 먹을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해서 되겠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배운 거. 오늘은 to 부정사 어떤 거 좋아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 친구의 특징은 뭐랬다? 첫 번째 특징은 그렇지. to 부정사 앞에 뭐가 온다고? 명사가 온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읽을 책.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요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편해진다 했어. 책인데 어떤 책? 이렇게 생각해봐.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오케이?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걸 백워드 법칙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아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동사 중심으로 끊고, 그 다음 뭐 중심으로 끊고, 전치사 중심으로 끊고,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또 끊고, 이 세 개로 끊고 나서 주어 해석하고 뒤에서 그냥 앞으로 쭉 해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지. 오케이? 잘 안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랙티스 문장들로 연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알았죠?